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저는 느린 8살 여아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4살 말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이의 양육 방식에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내보다 예민한 편인데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 퇴직하고 집에서 잠깐씩 일하면서 24시간 집에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올인했습니다. 저는 일도 눈치 보고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이 잘 안 됩니다. 애들이 문을 두드리고 대변을 보고 신나게 놀아주기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전 4시에서 7시 사이에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육아에 쏟으려고 하는데 매일 그러기는 힘들어서 요즘 평일 낮 시간도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육아 상황에 놓여지는 게 무척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애 좀 같이 보라고요. 저는 그럼 일을 줄이고 애를 봅니다. 저는 아내가 시키면 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 해줘요. 그런데 왜 미리 알아서 안 하냐고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제가 요즘 아이의 식단과 영양에 대해서 무척 예민합니다. 그래서 빵도 만들고 볶음밥도 만들고 모르는 것은 배워가면서 해가고 있고 아이 영양제나 건강면에서 케어를 많이 해주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100%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내와 같이 일관된 내용을 가야 가능한 것인데요. 마찰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먹여야 하는지, 왜 우유, 밀가루, 설탕, 대두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먹고 아이들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빨갛게 일어난다든지 멍하고 늘어지는 것들을 저는 가끔 증상일지를 적어서 남깁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직접 보여줘도 대답 안 합니다. 제가 미운 건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네요. 아내도 최근 육아를 위해 좋은 직장을 관뒀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것을 안 된다고만 말한답니다. 저는 성분표에서 위에서 말한 것들 있으면 먹이면 멍해지고 아토피가 나오니 먹이지 말자고 한 건데 제 태도를 바꾸라네요. 저는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춰줍니다. 그런데 아이 치료에 관련한 것은 양보할 수가 없다고. 이것은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고. 또 아내는 제안을 하는 것들이나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없어요. 아내가 이 치료는 어떻고 저 치료는 어떻고 하면서 정보를 찾고 책 읽고 저한테 이야기했다면 저는 듣고 수긍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효과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식이니 너무 불편해요. 제가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점이나 그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서치하고 공부해서 이야기했으면 하거든요. 오늘 아침엔 빵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먹이지 말자고 부탁했던 우유, 대두가 들어간 빵을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어요. 저는 빵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아이들 먹으라고. 근데 몰랐다고 깜빡하고 성분 표시 안 보고 샀다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최근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홧김에 말한 거겠지만 너무 불행하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저는 거기서 이미 선을 넘겼어요. 저는 그래도 아이를 보고 이혼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혼하면 아이가 너무 퇴행 오고 정말 이혼의 아픔을 주고 싶진 않아요. 아이가 제가 큰 소리 한 번만 내도 패닉이 오거든요. 그래서 싸울 때도 그만하고 싶은데 일부러 악에 받쳐서 계속 말을 쏟아내는 아내가 밉지만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더 짜증을 퍼부어요. 한 번은 참을 수가 없어서 손을 벽에 쳤는데 양쪽 손 둘 다 다쳤어요. 저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참다 폭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깁스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폭발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도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날지. 아이를 위한다고 너무 아내를 무시하거나 사랑을 안 준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다가도 그래도 아이를 위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아이가 나아지는 게 제 인생 전부인 것 마냥. 그게 잘못되었을까요? 저도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는 불행하다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이라고 하고 물론 불만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담배, 술, 게임도 안 합니다.
일도 사무실 만들어서 나가고 싶었는데 집안일이나 양육을 도우려고 집에서 일합니다. 그마저도 편하게 할 수 없고요. 아이를 위해 이게 잘못된 걸까요? 말다툼이 시작되고 아내의 짜증만 퍼붓는 그 대화 스타일이 시작되면 참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하나 생각도 들어요. 내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아버님의 긴 사연이었어요. 이혼하고 싶은 적 없었어요? 있었죠. 지금 전 현재도 ING. 마음은 ING. 여보, 이 두 분은 이혼을 하고 싶대요. 근데 저는 지금 아니에요. 저도 지금 꼭 아니에요. 기억해 두세요.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아이 8살이래요. 8살. 한참 요때면은. 근데 보니까 표현하신 거 보니까 아까 아이들이라고 아이가 하나일까? 둘일까? 아이들이라고 한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거 여러 번 나와서 네.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몇 번이나 쓰셨는데 이제 지금 장애 있는 친구보다 손 위 장애 비장애 형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둘 다 장애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뭐 쌍둥이인 경우들도 있고 뭐 동생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상황인지 둘이신가 봐. 애들이라고 표현해요. 애들이란 진짜.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님 대단하지 않아요? 전 진짜 이거 너무 사연 보고 솔직히 미안한데 감동받을 일이 아닌데 저 혼자 감동받았어요. 이 아버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우쭈쭈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 손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읽으면서 저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이 사연이 너무 이제 길게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남편이 나를 만났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좀 약간 감정이입이 또 되는 게 저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년째. 그래서 이 재택근무의 이 서러움을 알아요. 티도 안 나고 정말 일도 잘 안 되고 이게 약간 일과 가정도 분리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근데 부부가 아이 양육 때문에 두 분 다, 그러니까 또 부인도 좋은 직장인데 그만두셨다고 하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그거를 포기하고 할 만큼 아이들 양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인 거죠. 일단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아이가 너무 예민하고 그래서 왜 우리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먹는 거 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버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한테 몸에 해로운 거 있잖아요. 알러지 있고 막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걸 제외하고 나온 것들 중에 살 수 있는 거는 좀 사서 먹이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 그런 거 요즘 근데 되게 많거든요. 그냥 알러지 일일이 다 어떻게 그냥 만들어요? 저도 약간 당뇨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당뇨 약을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을 위한 뭐 빵이랑 막 이런 거 만드는 전문몰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러지 아토피 그 전문몰이 있어요. 근데 좀 나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러니까 다 힘들게 아버님이 빵 만들었는데 사는 건 난 좀 서운하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겠지. 맛이 없겠지. 보통 그런 것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맛있거든요. 아니 근데 네. 기성품 나온 것 중에 이게 좀 뭐 알러지 있는 거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은 맛도 좀 괜찮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없어? 많이 먹어봤는데 확실히 우리가 입맛에 길들어진 그 기성품보다는 맛이 떨어져요. 맛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 이런 게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글쎄 나는 그냥 이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집을 내가 상상을 해봤어. 집에 엄마 아빠가 계속 있는 거야. 애들이랑 있어. 좋겠어? 그 자체만 나는 정말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 자체만으로 두 힘들지. 사람 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 나는. 아니 난 그럴 저는 것 같아. 그 아버님은 그래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왠지 더 자발적인 선택이셨을 것 같은 왠지 그런 뉘앙스인데 어머님이 좋은 직장을 또 그만두셨다고 해서 내가 그 대목에서 그만두시지 마시지 내가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아이보다 중요한 건 난 부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부가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해야지 애들이 행복한 거지. 우리 둘이 겁나 사이 안 좋아. 근데 애들 행복해. 우리가 희생하면 애들이 행복할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 그래서 근데 그거는 좀
나는 1차적으로는 아이보다는 부인한테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인이 지금 좋은 직장을 그만뒀잖아.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라도 부인이 나가서 자유로운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다시 직장을 나가게 하던지 나는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아버님은 언제 쉬어요? 응? 아버님. 그게 아버님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너무 지금은 이 아이의 육아에 지금 두 분 다 지금 막 몰입돼 이거밖에 있으시고.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가 그런 거고 그 사이에서 서로 자꾸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그거 애들이 막 소리만 질러도 막 예민하게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이지. 왜냐면 저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게 아버님의 사연이에요. 사연 제목이 가치관이 달라서 죽을 만큼 힘드시대요. 아니 힘드실 것 그리고 같지 않아? 사연 이제 말미에는 본인도 안 살고 싶다. 안 살고 이게 같이 서로 아이를 위해서 잘해보고자 하는데 서로 지금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남편분뿐만 아니라 엄마도 지금 그러니까 아내분도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약간 뭐랄까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운 거는 이게 알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도 약간 최근에 제가 옛날에도 부부 상담을 받았는데 최근에도 지금 부부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 가까운 지역 내에 가족지원센터 있으신 분을 드려보세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걸 해주신대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5회인가 뭐게 횟수해서 자부담 옳다구나. 왜냐면 그거 제가 몇 년 전에 사비를 받아봤는데 비싸거든요. 비싸고 저도 아직도 우리 아이도 지금 이제 13살인데도 양육관이 좀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그리고 양육관만 다를 뿐만이 아니라 가치관도 달라. 삶의 가치관도 너무 달라서 그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제가 어쨌든 상담 받으면서 물론 평소에도 제가 느끼고 있었지만 약간 제 가치관이 맞다라고 너무 이렇게 저는 이제 저니까 제 가치관이 뭐 어떻게 보면 이 말이 표현이 좀 웃을지 모르겠는데 정상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상 범위에 안 들어오면 넌 약간 이렇게 기준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근데 그게 약간 선이 다행히 낮으면 괜찮은데 왜냐면 대부분이 들어올 거니까 그 선이 높을수록 이거에 못 미치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남편분 사연에서 다 읽히죠. 와이프도 분명히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거예요. 어머님이시니까. 좋은 직장도 지금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셨잖아요. 그 쉬운 결정 아니셨을 텐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는 다른 노력들은 아버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못 미쳐요.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게 아버님은 이제 좋다는 걸 이제 뭔가 되게 근거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이 몸에 반응도 나타나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다른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만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랑 신랑은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집안일에 취약해요. 근데 바깥일에 되게 강점을 가졌어요. 약간. 근데 우리 신랑은 예를 들면 집안일을 더 잘했으면 좋겠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바깥일을 잘해와도 집안이 소위 개판이면 우리 남편 입장에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저의 행동이. 저는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내 강점이라 생각하는 이 부분을 잘하니까 난 되게 만족스러운데 이 사람은 나를 항상 기준 이하로 평가를 하면 거기서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계속 노력하는 중인데 어려운데 이제 타인의 그런 노력도 내 가치에 준하진 않지만 그냥 그대로 인정을 일단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는 노력,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은 아마 그러니까 본인 같은 쌍둥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을 거예요. 본인이 없을 때 이렇게 빵도 만들고. 그럼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부부가 참 이상하게 좀 다른 성향이 만나는 것 같은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하시는 노력은 아버님이 하시되 어머님이 하시는 노력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냥 내 기준에 안 들어와서 사실 그게 다 성에 안 차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럼 와이프 입장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능력을 못 갖췄어요. 저는 해도 이 정도인 거야. 그러면 남편한테 항상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는 그런 자꾸 핀잔을 듣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손 놔버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아이들한테 올인했다는 거는 되게 뭐랄까,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그 각자의 삶이라는 게 있고, 결혼을 물론 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부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아이한테 올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한 1년만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야말로 장기 레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장기 레이스 할 때 마라톤 선수들이 처음부터 전력 투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은 지금 두 분 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지치지.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러다 보면 서로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너가 이걸 안 해서. 너는 이걸, 이렇게 되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제 느낌에는 이분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 아이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그만뒀잖아, 와이프가. 그리고 나는, 연주 씨 말처럼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버님 성에 안 차는 거지. 근데 일단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이혼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아이가 제일 힘들 때 저희 남편도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같이 오니까 되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은자야 그때 어떻게 버텼니? 막 이제 이렇게 막 혼자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럴 때잖아요. 지금 그럴 때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님 그걸 조금만 좀 생각을 전환을 하시면,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된다라는 지금. 아버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이렇게 멀리 놓고 쳐다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떤 해결책도 없고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 두 분 다 뭔가 좀 이 자녀의 양육이나 이런 문제에 좀 떨어져서 다른 거를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 나가서 돈을 버시든지 취미생활을 하시든지 누굴 만나시든지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랬더니 차라리 하세요 그냥.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모르겠어요. 그냥 제 기준에는 그래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생각이. 되게 우리가 이제 크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이 부부가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저도 이혼하고 싶었던 생각이 되게 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남편이 그렇게 예뻐요. 요걸 꼭 자르지 말으셨어요. 편집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 한 6살에서 8살 이 무렵에 정말 한 2, 3년을 매일매일 이혼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막 따져봤어. 이혼을 해야만 해. 근데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더니 이혼을 하면 애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나도 너무 불리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 그럴 정도로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의 이 감정이 계속 갈 것 같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하나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 정말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진짜로. 너무 이제 애쓰시고 있는 거를 알겠는데 이제 아버님이 힘드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다른 시선도 좀 들여보고 싶은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각자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성격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게 남녀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죠. 그쵸.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느리대. 그러면 엄마들이 막 더 혈안이 돼가지고 막 먹는 거 하나까지 되게 신경 쓰는데 아빠들이 좀 무신경하게 굴 때 막 엄마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일 때는 아버님이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반대의 경우는 엄마들. 엄마들은 그 비슷한 엄마들이 많아. 우리 이런데 자기네 남편도 그래, 우리 남편도 그래. 이게 오히려 남자들이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도 공감대가 되는데 이게 반대일 경우인 남자분은 훨씬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이게 필요한 게 보이고 이렇게 해야 좋을 게 보이는데 보통은 엄마들이 그걸 잘 챙긴다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지 않고 있는 게 좀 더 불만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건 정말 약간 성격 차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약간 왜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무신경하시고 아 정말 성분표를 꼭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막 그걸 막 주문하시고 이러는 게 좀 성격들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 철저하시다 보니까 약간 질려서 손을 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버님이 꼭 너무 잘못하셨다기보다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뭐 먹고 이러면 저 막 사진 찍어요. 우리끼리 막 사진 찍어요. 제가 사진 절대 안 찍는 곳이 있어요. 저보다 사진을 열심히 찍는 사람이 있을 때 맞아. 안 찍어요. 잘 그런 찍고. 거 있잖아요. 나보다 그리고 잘 찍고. 예를 들어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무슨 어디 가는데 길을 잘 찾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으면 그냥 저 딱 안 찾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아버님이 막 이걸 잘해 나가시고 뭐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도하게 하고 그러면 아 나까지 뭘 못해?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머님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찾고 인정해줘야 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분표를 열심히 보는 거에 대해서도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를 들어 누가 땅콩 알러지가 있어서 땅콩 먹으면 호흡곤란이 오는데 땅콩을 먹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약간 너무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정말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보기에 아토피가 얘가 이걸 먹으면 올라오고 아니면 안 올라오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 게 너무 아버님한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님이 지금은 밀가루 안 먹이고 우유 안 먹이고 대도 안 먹이지만 이 생활이 사회로 나올 때 어느 정도까지 감수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뭐 아토피가 약간 있은 적도 있었지만 아토피 문제가 심각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저런 성분이 안 좋다고 해서 약간 자연요법 하면서 좀 지키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 아이한테는 저희 아이가 예를 들어 달걀을 먹는다고 해서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 건 아닌데 달걀이 저희 아이한테 너무 안 좋다고 나온 거예요. 무슨 알러지 검사를 했더니 다른 건 괜찮은데 달걀 흰자랑 노른자를 먹으면 의사 선생님의 표현 얘네는 이걸 먹으면 속에서 미친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이 피부로 무슨 두드러기가 나거나 이래야만 이게 우리 애한테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부로 드러나지 않고 거의 장을 많이 파괴시키는 장 건강을 파괴시키고 장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식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안 좋다고 그래서 근데 봐요. 달걀을 안 먹이려고 보니까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 과자 못 먹어, 빵 못 먹어, 뭐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걀말이, 달걀 후라이, 찐달걀, 구운 달걀은 안 먹이는 게 그나마 쉬운데 그 달걀 성분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안 먹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와중에도 뭔 있었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이가 뭐 의사 선생님은 저같이 하는 거를 아이고 안심하다 이렇게 하셨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얘가 어쨌든 학교를 다니는 시기여서 학교에서 달걀은 절대 안 먹게 해주세요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왜 만약에 이제 우리 애가 달걀 먹었다가 정말 땅콩 알러지에 호흡곤란이 오는 것처럼 그랬으면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나았겠죠.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그냥 내 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속에는 안 좋을 수도 있대. 이제 이 정도다 보니까 저희의 목적이 뭐예요? 아이가 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달걀이 안 좋은데 우리 애가 이제 장애가 한 명 있고 비장애가 한 명인데 둘 다 달걀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수치는 장애인 아이가 훨씬 더 심하게 나왔는데 둘째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어요. 달걀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장애인 얘는 우리가 좀 막아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장애인 애는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딱 보고 안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둘째도 한테도 그랬고, 이제 큰애 선생님들이나 다른 데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얘가 지금 달걀 먹는다고 죽어 넘어가는 건 아닌데,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럼 좋다는 의미는 뭐냐면, 발달에 좋다고 해서잖아요. 사실은. 발달에 좋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의 발달을 왜 좋게 만들고 싶어요? 사회에서 무리 없이 살으라고, 교류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으라고인데, 이거를 먹는 게 일말의 피해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제 초등학교였고, 초등학교 때는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비장애 아이들과도 어울려보고, 학습 환경에도 놓여보고, 그냥 통합하라고 통합학교를 보내고 있는 제가, 얘요, 애들한테 다 과자 주는 날도 과자 주지 마세요. 빵 주지 마세요. 얘는 이거 먹으니까 초코파이 절대 주지 마세요. 이렇게 가면 통합하려고 보낸 학교에서 얘를 자꾸 분리시켜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때부터 달걀을 안,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막 먹여요. 해이해져가지고 지금 막 먹이는데 그때 이제 몇 년 동안 저는 달걀을 전혀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먹여. 그런데 빵은 살 수도 있고 과자는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얘가 다니는 어떤 공간에다가 그거를 좀 제한시키지는 않는 방법을 좀 갔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지금 아버님이 밀가루나 뭐나 설탕이나 이거 사실 그게 건강에 별로 좋은 음식들이 그쵸.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피하면 좋은데 그 기준에 대한 선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뭐 이런 건 있겠죠. 얘가 이걸 먹었다면 아토피가 너무 올라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긁느라고 또 무슨 다른 피해들이 생겨. 그러면 그걸 왠지 막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좀 제한을 주시는데, 만약에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이 그걸 막 구매하셨다는 거 보면, 이거를 먹는다고 큰 난리가 나진 않아라는 생각이 부인한테는 있으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제한을 과연 기준을 어느 정도를 우리는 좀 맞출까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부모들이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음식을 막 조절하면서 막 열심히 놀아주고 이러면서 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좋아지길 바라는 거, 우리 아이의 발달이 더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발달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말을 좀 더 잘하는 거, 그래서 의사표현 좀 자유로워지는 거, 뭐 혼자 할 수 있는 자조 기술이 늘어나는 거, 이런 걸 바라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못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지원해주면 돼요. 그런데 뭔 안 된다고요? 지원을 거부하는 애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을 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가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원을 거부한다는 거,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행동 문제가 심해졌을 때잖아요. 그런데 행동 문제는 언제 심해져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애들이 행동 문제가 심해지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얘네가 더 발달하라고, 말 더 잘하라고, 뭐 못하던 셈도 하라고, 못하던 인지도 알게 하라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불행해. 애들도 불행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좀 늘어나고 아는 게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심리적으로 안 편한 아이가 돼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눈앞에서 싸워도 되게 눈앞에서 싸우면 정말 심각하고요. 눈앞에서 안 싸워. 애들 눈앞에서는 안 싸웠는데도 냉랭하기만 해도 아이들은 공기를 알죠.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불안한 아이들이 아무리 아는 게 많아지고 말을 많이 할 줄 알아도요. 아이 마음이 안 편하고 아이 안 행복해요. 사실 부모가 올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행복하게 잘 크라고. 근데 왜 우리 부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부부관계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행복해져야 되고 엄마가 먼저 행복해져야 왜 남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약간 지금 8살이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시는 것도 8살이라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장애를 키우는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애가 1살, 2살 때도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8살에
직장 그만두시는 학교 케이스 입학쯤에,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맞아요. 있어요. 그만두셨을 때는 그것도 좋은 직장을 얼마나 그만두셨을 아깝다. 때는 그리고 아버님도 재택근무로 음. 하는 거를 선택하셨을 때는 그 대신 내가 이걸 해줘야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응원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8살에서 길게 보면 한 10살까지는 좀 어떤 우리의 직장 생활의 어떤 패턴을 좀 바꾸시는 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선택이지만 뭐 다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효과적이겠다 하니까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지지하는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보통 4학년쯤이 되면은 제발 부모님들이 살 길을 찾으시라고 각자 살 길을 좀 찾으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드라마나 영화 보도 다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순간 고마워하는 자식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무조건적인 희생을 했을 때 그걸 받은 대상들이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행복한 게 되게 중요해서 그냥 아버님도 정말 더 힘들어지면 애들이 정말 하나도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좋을 방법을 좀 찾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야 돼서 우선은 정말 각자의 시간, 예를 들어 며칠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완전 아빠 자유의 시간,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엄마 자유의 시간, 이런 것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 왜 되게 이혼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를 버티게 한 건 뭐였냐면 나 혼자 1박 2일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시달리니까 친구랑도 같이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랑 같이 가려면 그나마 또 친구랑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버거워서 저 혼자 갔는데 이게 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누구는 자기는 혼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다 혼자 가시라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한테 맞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혼자 남편한테 그때 애들이 정말 6살, 4살 막 어릴 때였는데 그냥 1박 2일 나는 갔다 오겠다. 그리고 나와서 차를 갖고 혼자 정말 어떤 애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나 혼자 자유롭게 막 동해로 어디로 막 가서 1박 2일을 보내고 왔는데 운전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거기까지 갔다 오고 막 거기서도 막 돌아다니까 시간을 준 우리 남편이 그게 무슨 중노동이지 휴가냐고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냥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자의 그 좋은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제가 1박 2일을 완전히 혼자 있다 와 보니까 혼자 있으면 또 조금 쓸쓸하잖아요. 혼자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조금 약간 저 혼자 밥 잘 먹으러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서먹하고 머쓱할 때가 있잖아요. 그 머쓱한 그 경험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으로 돌아왔을 때 이 부대낌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 유효기간 1년 가고 다시 또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냥 되게 각자의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고 하거든요. 되게 숨 막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 키우고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거든. 공부는 내가 어느 정도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아이들 특히 장애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 이렇게 어리고 그럴 때 아이한테 내가 쏟던 에너지만큼 절대로 그게 나오지 않고 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버님이 지금 뭐 정말 굉장히 불행하고 이혼하고 싶고 뭐 살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조금 느슨하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좀 느슨하고 그냥 술도 먹고 좀 그러지. 아니 저는 약간 안 먹어도 왜 술이 얼마나 위로가 술 말고 되는데. 다른 위로가 있을 수 있잖아. 아니 저는 근데 게임을 하시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약간 성향이 저랑 약간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저도 감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상담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거기 있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아버님도 약간 그러실 수도 있어요. 사실 아버님이 계속 뭔가를 하여야만 본인이 편한 맞아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것 같은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애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 그냥 가만히만 사실 있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라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뭔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후퇴되고 있는, 내가 저 아이가 나 때문에 후퇴되고 있다거나 이렇게 너무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상담 받을 때 좋은 팁이, 이런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쉼을 줘야 되는데, 쉼을 줄 때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 커피 한 잔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커피 뭐 기호에 따라 술을 안 드신다고 하니까 딱 2시간 정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편안함을 아버님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아버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성향이에요. 약간 입장 바꿔서 좀 다른 관점을 해보면, 아버님은 아니 와이프가 나처럼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얘기를 하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알아보는 건 자기도 싫다 그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럼 아내가 알아온 지식을, 그게 나처럼 공부한 게 아니고 어디서 곁들여 온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 그런 게 있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꼭 해볼 게 아니더라도 공감을 좀 해보고,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아내분도 좀 더 신나서, 그러니까 내 의견이, 이게 사실 재미가 없는 게 나도 좀 참여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아버님은 본인은 그렇게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고.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답정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는 거야. 왜냐면 이게 되게 좋으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아버님 너무 완벽하셔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답정난. 그러니까 언니가 말을 해도, 선배님이 말을 해도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 이 선배님의 의견을 내가 자꾸 이제 빼기 시작하면, 내가 더 많이 알아봤거든. 이런 것도. 왜냐하면 내 기준에는 대충 안 알아봤거든. 근데 이게 육아한 게 진짜 이게 무조건 이렇게 방정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장애 비장을 떠나서. 그리고 먹는 것도 좀 어떤 관점에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완전한 무해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막 많이 어리다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8살 정도면 이제 이런 기성식품도 뭐 원하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사정, 내가 뭔가 계획하지 않은데 먹는 순간들이 또 생겨요. 그러면 아이도 그런 내성이 생기고, 제가 알기로는 알러지가 좀 심한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자라면서 좀 내성이 생기게, 약간 이걸 견딜 힘이 생기면 일부러 좀 더 먹는 양을 늘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그걸 멀리하고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당연히 장애랑 관계없이 우리가 피하면 좋은 음식들이 있겠죠. 보통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조금 본인의 기준을 조금,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좀 맞춰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관계를 가질 때 혹시 와이프의 의견,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가 이 남편분은 내가 말만 하면 와이프가 짜증을 낸대요. 그럼 짜증이 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럼 와이프의 의견을 100% 한번 수용해 본 적이 있을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수용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도라도 솔직히 내가 100% 맞다고 확신했지만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건데, 저도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솔직히 아버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무실 구하셔서 나가셔서 일하는 거 되게 권장해요. 그래야 사실 일과 가정이, 저도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어머님이 직장을 그만두셔서,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일단 같이 있잖아요. 싸워요. 아니, 그리고 좀 너무 부부만 지금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부부하고 아이들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님은 자녀한테 올인했기 때문에 친구도 안 만날 거고, 더군다나 같은 장애인 가족들은 안 만나실 거거든. 근데 좀 만나시는 걸 권해요. 그러니까 다른 장애인 가족들도 좀 만나야 돼. 자꾸 사람을 만나고 그래야지. 이렇게 있다간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아니 근데 아까 아버님이 또 고충을 토로하신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어쨌든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맨날 일하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간에 조금 낮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데, 어머님은 그 시간에 자기 독방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나오라고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재택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재택의 애로사항인데, 이게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그리고 좀 그런 거 있어요. 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남편이 깁스를 했어요.
깁스를 해서 당연히 직장을 못 나가 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깁스를 해서 날 못 도와줘. 존재 자체가 그냥 짜증이 나.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거들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아버님 관점이고요. 솔직히 제가 어머님한테 좀 이입이 돼보자면 이제 어머님이 직장 그만두셨잖아요. 아버님이 차라리 잠깐 나가셔서 본인 시간을 보내는 동안 2시간이 3시간이든 어머님은 약간 잔소리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육아를 해도 누가 간섭하지 않는. 어머니도 그 경험을 해보시면 물론 몸은 더 힘들 수 있어요. 아버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아버님 관점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옆에 한 번 와이프가 그렇게 했던 거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랑 옆에 있는 게 이 사람이 무조건 도와주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누구나 어쨌든 같이 있으면 특히나 아이도 돌보는 상황이고 지금 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사실은 운동도 좀 권장해요. 왜냐면 몸 움직이는 게 스트레스의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님이 내가 약을 먹어야 되나? 저 되게 권장합니다. 저도 지금 약 복용자로서 우울증 약을 되게 한 거의 2년 가까이 먹고 있거든요. 되게 이렇게 뭔가 유해한 것만 있을까? 약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까? 두려움이 좀 많아서 좀 그럴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꺼려 하시는데 꼭 약이 약물이 아니더라도 저는 상담 같은 거 되게 권유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다니면서 저의 성향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부부 상담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네? 저렇게 느끼네?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항상 하던 말이에요. 내가 내 의견을 왜 물어봐? 너 맘대로 할 건데? 그래서 저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내 맘대로 할 건데 네 의견을 왜 물어볼까? 약간 저도 약간 되게 생각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대답이 난 마음에 안 들거든? 결국은 내가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여도가 떨어지니까 이 육아나 이 가정에 대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재미가 없을 뿐더러 이게 공이 쌓이잖아요. 내 공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럼 다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나는 되게 아무것도 공을 한 게 없고 타인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관계에 있어서 조금 그런 거 좀 부부 상담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부부 상담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이야 이혼하고 싶고 뭐 그렇지만 또 있다 보면 부부라는 게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 그럴 때도 있고 네. 또 그렇지. 근데 반대 경우도 있고 왜냐면 하나라도 빨리 헤어졌는 게 차라리 나았어 이런 부분이 물론 있는데 이제 경우를 모르니까 나는 그 사연을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은 좀 했거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아버님 관점이지만 그래서 자꾸 우리가 다른 관점에 대해 생각해봐야 된다. 이 타인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분명히 아버님이 고민하셔야 될 거는 와이프가 짜증이 나온다는 건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육아가 내가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짜증이든 그냥 이 사람이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미워서 또 잔소리 하는구나 라는 마음에 어머님이 약간 뭘만 말해도 약간 짜증을 내든 그런 짜증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에서부터 좀 시작하면 좋은데 이게 이미 상황이 너무 이렇게 많이 지쳐 계셔서 사실은 전문가가 개입돼서 하는 상담을 전 적극 권장드리고 상담은 꼭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너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 받으셔야 될 정도인데 이렇게 계속 풀파워로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전이라 생각해서라도 조금은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패턴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꼭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부가 행복해지는 게 먼저고 근데 부부가 지금 마음이 안 맞는데 갑자기 같이 행복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각자 행복할 시간을 갖는 거 너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너무 붙어있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분리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풀파워를 쓰시는 이유가 장애 수용과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8살이고 이러니까 지금 막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저학년 때 얘를 팍 끌어올리고 싶어 하시는 목적이 있고 어릴 때 더 유연해서 효과가 있는 게 맞긴 맞는데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얘가 늦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수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용이 되면 여유가 생기실 텐데 얘가 지금 너무 조급하시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라는 조급함이
아이들도 되게 부담스러울 거의 수 지금 있잖아요. 약간 느낌이 사연의 모든 느낌 보면 약간 올인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올인이 아니 저희가 말씀하시잖아 올인했다고. 네, 그러니까 어. 그 투자 그 약간 도박할 때도 올인은 위험합니다. 아니 근데 올인하는 이유가 있어. 왠지 그래야 될 것만 같거든. 근데 이제 지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저도 사람들이 다 제가 우리 애한테 올인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도 그랬어. 얘가 그러니까 일 다 그만두고 애한테 막 몰입하니까 올인하는 줄 알았는데 나 솔직히 올인 안 했다? 나 속으로 내 놀 생각을 되게 많이 난 했거든. 했다고 생각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올인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걸 없어. 우리가 너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너무 이해가 가. 왜냐면 우리도 올인했거든 그때. 근데 올인해서 안 되더라고. 안 된다고. 좀 그러니까 빠져나오세요. 안 됐을 때 좌절감도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애한테 원망으로 갈 수도 있거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직장까지 간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재택근무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가 안 되기 위해서는 진짜 마이 셀프 마이 뭐 그 아니,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부부 상담을 지금 받아야 될 것 같아. 이혼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부부 상담 먼저. 좋은 선생님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댓글 달아서 진짜 생각 있으시면 저는 지금 2회차하고 이제 3회차가 남은 저희 신랑이 참고로 이거는 이제 뭐 저건데 절대 안 간다고 진짜 제가 한 달을 상담 선생님이 조 씨예요? 아니요 성함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근데 절대 안 간다 그랬거든요. 아는 사람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한 달여 만에 그런 설득 과정을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개처럼 막 끌려서 그리고 신랑이 갈 때 나 진짜 이번 한 번만 가고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상담은 필요한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한 번이 되게 힘든 것 같아. 한 번. 맞아. 한 번 오시면 마음이 바뀌는데 맞아. 제발 한 번만 와라고 해서라도 좀. 네. 주변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도 그거 그 장애 부모 심리 지원 서비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찾아보면 또 있어요. 이런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에서 혹시 없으면 동사무소라도 만약 금액 왜냐면 상담이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찾아서 또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말고 그냥 건강가족지원센터에도 맞아. 또 상담이 있어요. 위기과정 뭐.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